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 도네츠크의 격전지 포크롭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곧 무너지겠는데? 라고 생각한 지 벌써 석 달 지났어요. 자, 포크롭스크를 때리는데 그 총지휘하는 제병인합군 지휘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군급 사령부가 되겠는데 실제로는 뭐 군단급 사령부 정도 되죠. 여기와 또 그 기갑부대의 집결지를 우크라이나군이 순항미사일들을 대거 동원해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러시아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하고 다 두들겨 맞아서 박살나버렸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의 퇴역 항모 주세페 가리발디 항모를 도입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스칸데르 K 미사일이 불발이 났더라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의 퇴역 항모 주세페 가리발디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주세페 가리발디 인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우선 비전투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지만 개량을 거쳐 전투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위성 항법 통신 시스템이 작용되지 못하는 고도의 전자전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군집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 시계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각의 드론에 초정밀 원자 시계 기술을 적용해 초정밀 동기화와 자유자재 군집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 실용화되면 군집 드론 전술과 기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 해군이 사업 착수를 발표한 CCA 프로그램의 경쟁 사업자 윤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사업 참여 사실을 가장 먼저 발표한 노스롭 그루먼에 이어 록히드 마틴과 보잉, 안드릴이 이 사업 참여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 사업은 4개 업체의 경쟁 구도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인도가 기술 초점 및 역량 로드맵 2025 구상을 발표하며 순수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하게 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비크람 마디티아와 비크란트 항모에 이은 제3의 항모는 2030년대 후반까지 만들어질 예정인데 과연 인도가 원자력 항모 건조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늘어난 생산량만큼 불량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에 명중했던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탄두가 폭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료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탄두가 유폭을 일으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퇴역한 이 경항모죠. 주세페 가리발디. 이탈리아는 이 후속으로 까보르 그리고 트리에스테를 건조를 했습니다. 자, 이 주세페 가리발디는 13,850톤 정도 되는 뭐 조그만 항공모함입니다. 이 만재 배수량이 13,850톤이니까 작죠. 우리 독도함의 경하 배수량이 13,500톤이니까 독도함보다 더 작은 겁니다. 길이는 180m, 독도함은 199m죠. 자, 해리어 전투기를 운용하던 그 주세페 가리발디인데 이거 퇴역하고 이걸 인도네시아가 산다. 이걸 이탈리아에서 만든 초계함을 인수하는 인수식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어요. 야, 근데 해군 참모총장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네, 저희들 어릴 때 세계 최강의 헤비급 챔피언. 아마 역사상 모든 복서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네, 이 해군 참모총장이 발표했어요. 도입한다. 그런데 일단은 비전투 임무에 투입된다. 아니, 항공모함인데 비전투하면 뭐합니까? 뭐 사람 구조하러 다닙니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튀르키예로부터 바이락타르 TB3 60대 정도 산다고 하죠. 그거를 얹어서 운용하는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운용 전술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개량을 거쳐 전투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전술 개발 다 되고 나면 전투 임무에 투입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정말 뭐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증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뒤통수를 때리면서 항공모함까지 가지게 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미 공군이 군집 드론에 원자식의 기술을 적용한다. 자, 이게 뭐냐? 일단 군집 드론이 GPS 그리고 관성항법 뭐 이런 그 유도를 받으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도의 전자전 환경, 그러니까 전자전 제밍을 통해서 GPS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이제 관성항법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이때 관성항법은 GPS보다 좀 많이 부족하죠. 정확도가. 그런데 원자식의 기술을 적용해서 피코초 단위의 안전성. 피코가 또 뭐냐? 피코가 1조분의 1초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밀도죠. 그리고 나노초, 그러니까 10억분의 1초, 나노초 미만의 정확도로 이 관성항법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여기다 넣겠다. 그래서 GPS가 작동 안 돼도 아주 정확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대단합니다. 지금 뭐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뭐 대단한 단위가 나오네요. 피코초, 나노초. 네. 자, 미 공군의 CCA 협력 전투기 사업에 이어서 미 해군도 CCA 사업한다고 하니까 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자, 노스럽 그루만이 우리가 오랫동안 미 해군하고 지금 협력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자기들이 이 사업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독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한다라고 사업 참여를 선언한 회사가 노스럽 그루만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로키드 마틴, 보잉 그리고 드론 전문 회사죠. 안두릴 이렇게 4개 업체가 우리도 한다 해서 토탈 4개 업체가 이제 경쟁을 하는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인도 지금 항모 2척이 있죠. 저 위에 이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도입해서 개량한 비크라마디티아 항모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인도가 독자 건조한 비크란트 항모죠. 자, 이 세 번째 항모를 원래 비크란트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하고는 원자력 추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2030년대 후반까지 원자력 추진으로 이거 만들겠답니다. 원자력 항모를. 되겠습니까? 2030년대 후반이 아니라 2300년대가 되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2030년대 후반에 나오는 항모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모 탑재기를 6세대 전투기 시대가 되었을 텐데 그 시대면 근데 4.5세대 전투기인 자기들이 직접 지금 만들고 있다는 테드 BF 얹지겠다. 자,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러면 경쟁력 있겠습니까? 그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30년대 후반까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네 2050년대 아니면 2300년대 네 기대합니다. 자, 러시아 순항미사일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정부종합청사예요. 이거 때렸다라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맞았어요. 구멍이 뻥 났죠. 근데 이건 폭발을 한 게 아니고 뚫고 들어갔네요. 운동 에너지로 뚫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불은 났어요. 화재는 일어났는데 폭발이 안 한 겁니다. 이거 뭐야? 하고 나중에 이제 EOD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탄두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일단 맞으면 충격을 받으면 충격 신고안에 의해서 터져야 되죠. 근데 안 터진 겁니다. 자, 그럼 관통탄두인가? 관통탄두 같으면 지연신고안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서 얼마 후에 터져야 되죠. 또 안 터진 겁니다. 그리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했는데도 또 유폭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야, 이거 탄두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안정성이 너무 좋아서 유폭도 안 일어났나? 안전성이 너무 좋아서 신관을 때려도 터지지 않았는가? 또 안전성이 너무 좋아서 지연신관 세팅을 했는데도 안 터져. 그러면 그 미사일이 왜 필요합니까? 화재가 났는데도 터지지 않은 거. 뭐 이거는 뭐 평가할 만한 일인데 왜 안 터졌습니까? 애초에. 그래서 화재가 나도 터지지 않았다? 그건 그 화약이 그냥 못 쓰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네, 까보로 또 한번 보여주는 러시아입니다. 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이 대거 날아오는데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하고 군단급 지휘부가 완전히 폭삭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염가형 순항미사일을 대량 생산 중인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그 물량을 전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네츠크 이격전지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집결 중이던 러시아군 기갑부대에 다량의 순항미사일이 쏟아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9월 8일 포크롭스크 전선의 러시아군 후방 집결지에 다량의 순항미사일을 퍼붓는 중심 타격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기갑차량 수십여 대가 파괴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포크롭스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도네츠크시 토파스 공업단지에서 식별됐는데요. 금속 가공 공장인 이곳은 전쟁 발발 이후 도네츠크 전선의 러시아군 제41 제병연합군의 사령부이자 집결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8일 오후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토파즈 단지에 쏟아부었는데요. 해당 공격에서는 수호 24 공격기가 발사한 영국제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바르스, 페클로, 장거리 자폭 드론인 모록, 프로펠러식 자폭 드론인 AN-196 등 10여 발이 넘는 발사체가 투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을 받은 토파즈 공단 시설에는 여러 차례의 폭발과 연기가 치솟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쏜 순항미사일들은 모두 지역 주민들에 의해 유관 관측될 정도로 느리게 날아갔지만 러시아 측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으로 여러 개의 막사와 차고 수십 대의 기갑 차량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선 지상군 집결지를 겨냥해 실시된 최초의 순항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염가형 순항미사일로 물량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술 변화 덕분에 앞으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뽕 하고는 영상이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1분 정도에 여기저기서 화염이 계속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는 말이죠. 네, 계속 여기저기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다. 자, 여기는 포크롭스크 전선, 싸우고 있는 포크롭스크 전선 후방, 그러니까 도네츠크시의 변두리 지역이에요. 토파즈 공업단지입니다. 자, 지도로 보면 포크롭스크가 여기에요. 여기고, 그리고 여기 이 하얀 부분, 여기가 도네츠크시입니다. 도네츠크시의 변두리죠. 그리고 바로 이 북쪽이 아우디우카, 그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격전지였던 아우디우카. 또 이 남서쪽이 마린카, 여기도 격전지였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공단 지역이 있는데, 공단 지역이니까 공장들이나 또 회사 건물이나 이런 게 크죠. 그걸 이제 징발을 해서 자기네들 이 포크롭스크 전선을 총지휘하는 41 제병연합군의 지휘소, 사령부로 쓰고, 그리고 기갑부대 이런 것들을 집결지로도 쓴 겁니다. 강 크게. 네, 그걸 때려버린 건데요. 자, 이렇게 모록 무인기가 날아갑니다. 이 모록 무인기는 무인기임에도 불구하고 빨라요. 속도가 시속 300에서 400km.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동영상. 네, 이렇게 날아갔는데 시속 300에서 400km, 우리 승용차로 치면 빠르지만 이 무기 세계에서는 빠른 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이 정도 덩치의 무인기가 날아가면 야전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고 요격을 해야죠. 그런데 요격하지 못하고 다 뚫게 맞았습니다. 자, 이건 페클로 순항미사일. 이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시속 700km,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500km인데 이거 그냥 여러 발 순항미사일이 대부분이 페클로였다고 하는데 좀 덩치가 작은 순항미사일입니다. 이걸 두들겨 맞았어요. 이것도 막지 못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토파즈 시설에 페클로로 보이는 순항미사일이 때리는 순간인데 동영상 보시면 엄청나죠, 진동이. 그리고는 이제 이 촬영하던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숨는데 그 뒷부분에서 또 번쩍해요. 또 다른 데 또 두들겨 맞았단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여 발의 순항미사일과 소수의 드론을 두들겨 맞았는데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하고 다 박살나버렸다. 그래서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 집결해 있던 기갑 장비들, 전차 장갑차들 수십여 대가
파괴되고 사령부 폭삭 주저앉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전과가 올랐는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